11장 3절 몇 급수의 연산 단원입니다. 네, 먼저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함수들의 몇 급수 표현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이 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인 몇 급수의 연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하급수의 합으로서 이렇게 1-x분의 1이 이러한 x 범위에서는 이렇게 몇 급수 표현이 되었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sin x 이렇게 홀수차 수항들로 이루어진 몇 급수로 표현이 됐었죠? 코사인 x 이렇게 짝수차수 그리고요 2의 x승 이렇게 표현이 됐었고요. 이제 1-x분의 1 이 기하급수의 합으로부터 이제 이걸 얻을 수가 있었죠. 로그 1 플러스 x 그렇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양변을 적분하고 이제 시그마를 n은 1부터로 이렇게 표현을 바꿔주면 이러한 몇 급수 표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역시 여기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 제곱 대입하고 양변 적분하는 방식을 통해서 아크탄젠트에 대한 몇 급수 표현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아크탄젠트를 미분하면 아크탄젠트 x를 미분하면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크사인 x의 경우는 아크사인 x의 몇 급수 표현의 경우는 이 아래쪽 이항급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항급수는 이제 우리가 자연수 n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항 정리를 이제 실수 범위의 피승으로 확장해서 얻어내는 그런 몇 급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부터 p-1, p-2 이렇게 해서 총 n개의 숫자가 나올 때까지 쭉 곱하는 걸 다시 n 팩토리얼로 나눈 이런 p choose n을 정의해서요. 이렇게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p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고 그리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 제곱 대입해서 아크사인에 대한 몇 급수 표현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식을 정리를 이 표현만 정리를 해줘서 여기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를 해줘서 얻어지게 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등호들이 정말 성립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함수로부터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어진 함수로부터 그 함수의 맥클로린 급수들을 구했었죠. 근데 그리고 그 맥클로린 급수가 수렴하는 범위도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이 맥클로린 급수가 다시 원래의 함수로 수렴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그렇죠? 이렇게 정말로 등호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11장 4절에서 알아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 있는 함수들의 경우 주어진 이런 구간에서 맥클로린 급수가 원래의 함수로 수렴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11장 4절까지 다 공부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우리 교재에서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고 있고요. 11장 3절이지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냥 그 표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함수들의 몇 급수 표현, 그러니까 맥클로린 급수에 대해서는 결과도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유도 과정을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런 위에 4개 그리고 이거 이항급수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억하고 계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몇 급수의 연산이란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두 몇 급수가 주어졌을 때 그렇죠? 이거 둘 다 이제 x에 대한 함수로 볼 수 있어서 각각 fx, gx라고 이 몇 급수를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두 몇 급수의 곱, 즉 fx 곱하기 gx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두 다항식을 곱할 때의 방식대로 전개를 하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n 그러니까 두 몇 급수의 곱에 이제 x의 n승의 개수는요.
그쵸? 여기 an 곱하기 b0 더하기 an-1 곱하기 b1 an-2 곱하기 b2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a1 bn-1 그다음에 a0 bn까지 쭉 더한 것이 바로 그 계수가 된다는 건데요. 잠시 후에 이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몇 급수의 연산은 이제 곱하기만 여기 썼는데 더하기 빼기의 경우는 어때요? 이 개수들을 더하고 빼주는 거가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고, 이제 0이 아닌 걸로 나누는 경우, 그러니까 gx가 이제 0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 gx분의 fx의 경우도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 저 특별히 미적분학 1, 기초공학 수학 1에 그 적분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 쪽 적분할 때 진짜 나눗셈 계산을 했었는데요. 그쵸? 가분수를 이렇게 대분수 형태로 표현할 때요. 네, 그때 그 나눗셈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 방식이. 네,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연습 문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몇 급수의 뭐 합차, 곱, 나눗셈을 통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몇 급수의 그 수렴 구간은 이 두 몇 급수의 수렴 구간에 이제 교집합이 된다는 거. 네,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연습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번 1번 다음 함수를 맥클로린 급수로 전개하고 그 수렴 구간을 구하여라. 네, 우리 이거 맥클로린 급수 뭐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 아니까 그냥 등호라고 쓰긴 하는데요. 어쨌든 11장 4절에서 또 관련 내용을 다루게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이랬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x승의 맥클로린 급수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m 팩토리얼분의 이제 마이너스 x n승인 거고, 그래서 다시 쓰자면 마이너스를 n승, 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에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은 아까 몇 급수의 연산 방법에 따르면 그쵸? 이렇게 이 개수와 이거죠, 이거. 네, 여기 n 팩토리얼 분의 1과 이걸 더한 것이 개수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그렇죠.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승은 어때요? n이 짝수일 때는 2. 그렇죠? n이 홀수일 때는 0이 되죠. 그렇죠? 여기서 k는 네, 정수.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여기 n이 이제 1부터 쭉 1, 2, 3, 4, 5, 6 이렇게 쭉 커질 때 이 개수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0일 때는 2, 1일 때는 0, 그다음에 n이 3일 때는 0, 2일 때는 2일 때를 빼먹군요. 2일 때는 2, 3일 때는 0 이런 식으로 n이 짝수일 때는 2, 홀수일 때는 0인 항이 되니까요. 그 사실을 여기 이용하면 여기 요거를 그대로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편리하겠죠. 그래서 k가 0부터 무한대까지 어때요? 그렇죠. n 팩토리얼 분의 2 k 2k 팩토리얼 지금 n이 2k인 거니까요. 2k 팩토리얼 분의 2 x의 2k 승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뭐 지금 우리가 n은 자연수인 거니까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이 이것도
이렇게 쓰고 그러면은 1일 때가 빠지니까 여기도 좀 조정을 해서 2k-1로 쓰는 것이 좋긴 하겠네요. 좀 정확하게 해봅시다. 2k-1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쓰면 어때요? 그렇죠. 지금 이거 어때요? 이 두 함수의 이 테일러 급수 모두, 맥클로린 급수 모두 실수 전체 구간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수렴하는 그런 몇 급수이기 때문에 이 몇 급수 역시,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 두 몇 급수, 그러니까 두 함수의 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의 몇 급수였잖아요. 그래서 이 몇 급수의 수렴 구간도 어때요? 실수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반대에서 반대. 그렇기 때문에 이 2분의 1이 이렇게 시그마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럼 2와 약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k 팩토리얼 분의 1 x의 2k 승이라고 이제 답을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로 n을 쓰니까 이걸 다시 n으로 바꿔주는 건 그냥 이름만 바꾸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없죠. 2n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렴 구간은 뭐라고요? 그렇죠. 원래 이런 두 몇 급수 표현, 합의 몇 급수, 그러니까 합으로 나타나는 몇 급수의 수렴 구간은 두 몇 급수의 수렴 구간의 교집합인데요.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반대에서 플러스 반대까지니까 교집합도 이렇죠. 그래서 수렴 구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2번에 3번. 다음 함수를 맥클로린 급수로 전개하고 그 수렴 구간을 구하라. 역시 2번 똑같은 문제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두 몇 급수 함수의, 그러니까 두 몇 급수의 곱에 대한 이야기, 곱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게 되는 문제인데요. 아크사인 아까 좀 공식이 복잡해 보였었는데 여기서 빠르게 이제 유도를 해보면요. 아크사인 x를 미분하면 그렇죠. 루트 1-x 제곱분의 1이죠. 그렇죠? 이것도 혹시 그 기억이 안 나신다면 이렇게 두면 sin y는 x와 동치이기 때문에 양변을 이제 y로 x로 미분을 하는 거죠. 그럼 코사인 y dy dx가 1이다. 그래서 dy dx가 코사인 y분의 1이니까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y 분의 1.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 이제 정의역을 생각해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중에 플러스 루트만 가능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이렇게 빠르게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근데 이게 뭐예요? 1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이항급수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얘는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2분의 1 추zen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의 n승이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아크사인 x의 맥클로린 급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양변을 적분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계산을 그러니까 좀 풀어서 썼었는데요. 그때 기억이 나신다면 이게 이제 일단 뭐 그대로 쓰고 할 수도 있지만 2분의 1 이렇게 쓰고 이게 이제 뭐예요? 마이너스 1의 n승이 있고 그 다음에 x의 2n 승이니까요. 2n 플러스 1분의 1 x의 2n 플러스 1승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식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좀 풀어서 써도 무방한데요. 네. 어쨌든 지난 시간에 이걸 계산했을 때 시그마 표현으로 정리했을 때 n이 이제 0일 때는 이 시그마 표현으로 한꺼번에 정리가 안 됐었던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살펴보도록 하죠. n이 0일 때가 어때요? 0일 때가 이게 n이 0일 때 x가 되죠. 그리고요. 이제 n이 1일 때부터는 여기를 풀어서 쓰는 것이 가능한데 왜냐면 이게 2분의 1 그리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이렇게 쭉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그렇죠. 그렇죠. n-1까지 곱이 되죠. 그래야 n-1부터 0까지 항이 n개가 되니까. 그렇죠? 요거는 지우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가.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n 팩토리얼 마이너스 n승 그리고 2n 플러스 1이 있죠. 2n 플러스 1이 분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x 더하기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지난번 했던 거라서 잘 아시리라 믿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n이 1부터죠. 여기 n이 0일 때는 이쪽이 이제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이렇게 0일 때랑 1부터 이때를 분리해서 쓴 거고요. 자, 어쨌든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몇 개? 그렇죠. 마이너스 1이 총 n개가 있죠. 그래서 어때요?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1과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써보죠. 마이너스 n개가 있고 2로 통분을 하면요. 모든 항을 여기 있는 모든 항을 2분의 1 그러니까 분모를 2로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2가 역시 n개가 있죠. 그래서 2의 n승 n 팩토리얼 이거 원래 있었던 거고 그리고 1, 3, 5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그렇죠. 2n-1까지죠. 2n-1 네. 그리고 요거 그래서 x 더하기 마이너스 n승이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n승은 제곱이 되기 때문에 없어지고요. 1, 3, 5 이렇게 홀수들의 곱 그리고요. 2의 n승 n 팩토리얼 2n 플러스 1 이렇게 매크로닝 급수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 함수의 매크로닝 급수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의 매크로닝 급수와 이 함수의 매크로닝 급수를 곱하면 되는 건데요. 이러한 다항 함수의 매크로닝 급수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다항 함수의 매크로닝 급수는 그냥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 플러스 x 제곱의 매크로닝 급수는 1 플러스 x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 플러스 x 제곱 아크사인 x의 매크로닝 급수는요. 이제 1 플러스 x 제곱과 이제 아크사인 x의 이 매크로닝 급수 풀어서 써볼게요. x 그리고 n이 1일 때가 뭐예요? n이 1일 때가 뭐예요? 여기?
그렇죠. n이 1이면 분자는 1, 분모는요 2 곱하기 3. 그렇죠. 그래서 6분의 1, 그렇죠? 6분의 1 x 세제곱, 제곱, n이 1일 때, 세제곱, 그렇죠? n이 1일 때, 그렇죠? 그리고요, n이 2일 때는요, 4 곱하기 2 곱하기, n이 2일 때, 4 곱하기 2 곱하기 2 팩토리얼이 2니까, 그 다음에 5. 그래서 2의 제곱, 그 다음에 2 팩토리얼 5분의 n이 2일 때 3이 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3 x의 5승,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곱하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항함수, 그러니까 차수가 유한인 걸 말하죠. 다항함수를 곱할 때와 마찬가지로 진짜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배를 해서 같은 차수의 한 끼리 이제 식을 정리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가장 차수가 낮은 항은 1차항이 되겠죠. x. 그렇죠? 그래서 x. 그 다음은요. 다음은 3차죠. 여기가 이쪽 부분이 그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는 3차 되는데 3차가 나올 수 있는 건 이런 이 곱과 이 곱밖에 없죠. 그래서 x의 3차항의 개수는요. 1 더하기 6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은요. 그렇죠. 그 다음은 5차죠. 4차는 나올 수가 없고 이 구성을 봤을 때 그렇죠. 5차는 언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5차항의 개수는 그렇죠. 여기 먼저 6분의 1 더하기 그 다음 이거 2의 제곱 2, 5분의 3 그렇죠? 그래서 40분의 3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답을 쓰면 답 이건 6분의 7이죠. 그리고 이거는요. 이건 6분의 1 더하기 40분의 3이기 때문에 120분의 9 29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x 더하기 6분의 7 x 세제곱 더하기 120분의 29 x의 5제곱 더하기 네, 이런 식으로 네. 매크로린 급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수렴 구간은요. 네, 수렴 구간은 이렇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실은 이제 우리가 지난 11장 2절 연습 문제에서 알아봤던 내용이 사실은 그때 우리가 이거를 계산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뭘 알았었냐면 이 부분에 대한 부등식 얻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분자는 이렇게 홀수들의 곱이고요. 분모는요. 짝수들의 곱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AN이라고 한다면 기억이 나시지 않는 분들은 그 강의를 다시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AN의 제곱이 2n 플러스 1분의 1보다 작다는 부등식. 그러니까 이웃하는 두 홀수의 곱은 그 사이에 있는 짝수의 제곱보다 작다는 부등식을 이용해서 얻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 시간에 얻어냈었거든요. 그럼 여기 우리 이게 있기 때문에 2n 플러스 1분의 an은
2분의 3승분의 1보다 작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x가 1일 때 이게 수렴하겠느냐 이걸 살펴보고 싶은데 x가 1일 때는 이 항이 그냥 1이 되니까요. 결국은 이제 시그마 2n 플러스 1분의 an 급수의 수렴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이 P급수잖아요. 이거 P급, 그러니까 n의 2분의 3승과 비교를 한다면 이 2n 플러스 1의 2분의 3승분의 1이라는 급수는 이제 수렴하는 급수거든요. 그래서 이 급수도 수렴한다는 거를 x가 1일 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크사인 x의 매클로린 급수란 정의가 원래 뭐였냐면 이거 도함수에 이제 x에 0을 대입해서 그쵸?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크사인 x라는 함수에 이 도함수들의 정의역이 끝점이 빠진다는 거죠. 아크사인 x의 정의역은 원래 마이너스 1에서 이걸로 써볼게요. 마이너스 1에서 1인데요. 그런데 도함수의 경우는 어때요? 도함수의 정의역은 끝점을 빼고 열린 구간에서 정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매클로린 급수의 정의역도 그렇죠? 매클로린 급수의 정의역도 좀 애매한 게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등호를 넣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x가 1일 때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이용해서 수렴한다는 걸 알 수는 있긴 한데 애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렴 구간에 대한 것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두 함수의 곱의 매클로린 급수는 각각의 매클로린 급수의 곱인데 그 각각의 매클로린 급수 곱하는 방식이 두 다항식 곱하는 그 분배 법칙을 똑같이 이용하면 된다는 거, 그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3번의 3번. 3번의 3번. 우리가 이런 매클로린 급수 혹은 테일러 급수를 활용할 수 있는 예제인 거죠. 이렇게 원래 이거 뭐 어때요? 0분의 0 형태니까 로피탈 정리를 이용할 수 있고 그런 문제인데 매클로린 급수를 이용하라고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극한을 구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로그 1 더하기 x의 매클로린 급수 네, 여러 번 나왔었죠. 기하급수의 합을 이용해서 적분해서 얻어내는 거. n-1승 n분의 x n승 네, 이러한 범위에서 성립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풀어서 써보면 n이 1일 때가 뭐예요? x. n이 2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n이 3일 때, 4일 때 쭉 있을 텐데 여기 그냥 시그마로 써볼게요. n은 3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에 n-1승.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식에 있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이거 뭐예요? 여기다 한 번 더 써볼게요. 그렇죠. 이 등식을 이용하면 이거 옮기면 되는 거죠. 로그 1 플러스 x 마이너스 x는 이 부분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x제곱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눠주게 되면 이 부분을 이제 x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이제 x제곱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근데 여기 지금 x0 근처에서가 관심이라서 이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 수렴한 급수 범위인 거죠. 그래서 x제곱을 안으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n이 3일 때가 뭐가 돼요? 여기를 다시 써보면 이게 어떤 거죠? 그렇죠. x를 굳이 빼볼게요. n분의 이제 마이너스 1에 n-1 쓰는 개수고 x n-3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어때요? n이 3일 때가 상수항이 나오고요. n이 4일 때는 x, n이 5일 때는 x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n이 3일 때가 상수항, 그쵸? 뭐 x분의 1 이런 항은 절대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 앞에 x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이 항 전체는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로그 1 플러스 x 마이너스 x의 극한은 어때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뒷부분이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수항부터 출발해서 x 차수가 계속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0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에 4번. 네, 탄젠트 x 어때요? 매크로닝 급수 뭐였죠? 네, 지난 시간에 함께 또 풀어봤었는데요. 그렇죠? 교재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11장 3절 예제에 또 나와 있기도 하니까 결과를 가져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였고요. 네, 이런 형태.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앞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탄젠트 x 마이너스 x는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x 세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3분의 1, 15분의 2, x 제곱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3분의 1 여기를 x 곱하기 이제 15분의 2x 더하기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가 어때요? 그렇죠. 뭐 x분의 1 이런 항은 없고요. x의 차수가 점점 높아지는 그런 항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네, 이 x 때문에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전체는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탄젠트 x 마이너스 x 나누기 x 세제곱은 3분의 1이 되는 거죠. 네. 마지막 문제 4번에 1번. 다음 함수의 매크로닝 급수의 0이 아닌 처음 세 항을 구하여라. 이게 이제 나눗셈 같이 해보려는 문제인데요. 코사인 x분의 1이잖아요. 근데 코사인 x 매크로닝 급수가 뭐였죠? 그렇죠. 코사인 0이 1인 걸 생각하면 1부터 시작해서 이제 x의 짝수차 항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팩토리얼분의 x의 제곱 4팩토리얼분의 x의 4제곱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걸 나눗셈을 어떻게 계산한다? 실제로 숫자의 나눗셈 계산하듯이 나누기 1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이걸 없앨 수 있도록 여기 적당한 숫자를 곱해주는 거죠. 이 두 개를. 그래서 이 아래쪽에 써주고 나서 이렇게 빼주는 거죠. 숫자의 나눗셈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1을 없애기 위해서는 1을 곱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1 곱하기 이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
1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6 팩토리얼 분의 1 x의 6승 이렇게 빼면 어때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4 팩토리얼 분의 1 x 4제곱 플러스 6 팩토리얼 분의 1 x의 6승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소거하기 위해서 여기 적당한 숫자를 곱해줘야 되죠? 2분의 1 x제곱이니까 어때요? 그렇죠. 2분의 1 x제곱을 곱하면 1과 곱해져서 여기 소거가 되겠죠. 2분의 1 x제곱을 곱해주면 네, 2분의 1 x제곱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래쪽에 쓰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 곱하기 2분의 1 x의 6제곱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빼면 어때요? 이렇게 소거가 되고 마이너스 4 팩토리얼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처음 0이 아닌 처음 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몫이 답이 되는 건데 지금 2개 항만 나왔으니까 세 번째 항까지 구해야 되죠. 그러면 4 팩토리얼 마이너스 4 팩토리얼 요거 계산을 해볼까요? 개수 계산을 해보면 이제 4, 3, 2 24분의 그러니까 24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24분의 5죠. 그래서 여기 24분의 5를 곱해주면 이렇게 곱해주면 이 항을 소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분의 5 x 4제곱 그리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24분의 5 x의 6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거가 되고요. 소거가 되고 이제 더 구하려면 여기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 개수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근데 처음 세 항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멈추어도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이렇게 될 테고 그래서 처음 세 항은 1 더하기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4분의 5 x 4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선 이러한 함수들의 그쵸? 매크로린 급수에 대해서 결과를 사용했었죠. 그렇죠? 결과를 사용해서 뭐 극한값 계산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함수들의 조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함수, 그러니까 뭐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아까 처음 풀어봤던 문제 있었죠. 이렇게 두 함수의 덧셈으로 얻어진 함수의 매크로닌 급수는 각각의 매크로닌 급수를 더하는 거고 그때는 이제 개수들을 더해주는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제였던 1 플러스 x제곱 곱하기 아크사인 x 이 예제는 어때요? 그렇죠. 두 함수의 곱의 매크로닌 급수를 구하는 거라서 각각의 매크로닌 급수를 곱하는 거였죠. 근데 곱하는 게 어떤 방식? 그렇죠. 다항식의 곱셈처럼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쭉 계산해 주는 거였죠. 그리고 나눗셈에 그러니까 이거 나눗셈에 대해서도 마지막 풀어봤던 시컨트 x의 매크로닌 급수 구하는 문제처럼 어때요? 실제 다항식의 나눗셈처럼 계산을 하면 된다는 그런 것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번 몇 급수의 연산 단원에서는 우리 이런 잘 알려진 대표적인 함수들의 매크로닌 급수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다양한 몇 급수들의 매크로닌 급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